안녕하세요. 레드앤블루입니다. 2022년 5월 28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양호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3%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이제 양이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13,000과 61선인 13,200 근방까지 바로 올라갈지 천천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좀 틀었다. 그리고 나스닥은 우리나라 시장과 다르게 방향성,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늘어져서 올라간다고 하면 빅스 변동성 지수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많이 떨어지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야지. 픽스가 너무 커져 있으면은 또 위로 올라가는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변동이 커져 버리면 이제 들어오는 세력들이 좀 몸을 사리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 새로운 저점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니까 일단 13,000, 13,200 여기 라인 항상 이게 저항이죠. 61선이기 때문에 13,000에서 13,200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중기적인 추세로는 단기적인 추세로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선물 6월물 그래프입니다. 선물 6월물은 다음 주 둘째 주 목요일 거래가 종료됩니다. 선물 6월물은 옵션 6월물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선물 6월물은 340에서 이날 시작했습니다. 쭉 가서 350을 찍고 다시 급락을 해서 다시 340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해서 350을 찍고 다시 하락을 해서 344에서 345 근방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 선물 야간이 350을 뚫고 351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요 351.80을 뚫으면 위로 갈 가능성이 크고, 여기 다시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걸 돌려 세울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하면 350은 지금까지는 이제 저항으로 작용했지만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350에서 빠지지 않고 위로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길게 했는데요. 네, 저점이 340 라인에서 하다가 전체를 추세로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50.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요 350. 이게 이제 고가였거든요. 그럼 목표가를 350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50에서 352.50이 만기의 종가가 될 수 있겠지만 355를 뚫으면 더 위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수는 좀 바닥 행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 더 밀어버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버벅거리는 아침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더 길게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3월 11일 날 여기 355에서
6월 3월 물에서 스위칭이 됐어요. 스위칭이 350이 됐으니까 제가 목표가를 350을 두는 이유는 3월 달에 이제 350을 건너받았는데 물론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있지만 3개월 동안 이제 내렸다고 보면 이 기준으로 자 하락을 했다고 보면 자, 그럼 6월물까지는 자 제자리에 돌아오면은 이제 어떤 수익의 관점에서는 제로죠. 그러니까 큰 세력들 뭐 기관이나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선물로서는 뭐 크게 계속 홀딩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여기서 이걸 먹고 옵션으로 이걸 먹고 옵션으로 이걸 먹고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 날 선물이 지수가 변동성이 큰 이유는 옵션의 가치 프리미엄이 그 만기일 종가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55를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두는 이유는 이 스위칭 된 게 355니까 그러면 355를 가는 게 뭐 나쁘지 않고 쉬울 수 있다. 그리고 355를 돌파하면 여기 저 367.50이 고점이었죠. 이거로도 또 확인하러 갈 수 있겠지만 일단 360 요 라인 정도는 또 확인하러 갈 수 있겠다. 뭐 6월물이 끝나면 또 7월물이 있고 또 선물 같은 경우는 9월물 넘어가니까 또 9월물의 입장에서는 추세를 355에서 위로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물론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내려간다고 했을 때도 항상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해야 될 자리는 340, 350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347.50 같은 경우는 만기 때 이제 355에서 월물이 스위칭 됐지만은 스위칭 되기 전에 보시면은 347.50이 저가였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347.50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수 있겠다. 지지는 340과 347.50이 현재로서는 강하게 지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50을 뚫으면 350이 오히려 이제 새로운 지지라인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옵션 6월물입니다. 옵션은 340에서 6월물이 시작했고 7 정도에서 시작했어요. 7 근방에서 시작을 했고 7 근방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양 옵션이 이제 350 근처 또는 뭐 347.50가요. 중간 라인에 이렇게 딱 위치해 있죠. 선물이 348.90이니까 딱 중간 라인에 보시면 옵션의 대칭 가격은 비슷한 값을 가지죠. 왜냐하면 이 선물의 값이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결정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1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350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 밑에 있는 건 다 죽는다고 봐야죠. 거의 확률이 좀 높아 있습니다. 한 7, 80% 이상은 340 아래로는 다 죽는다. 콜은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어디서 부딪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55 또는 362 이번 옵션 6월물의 최고점이 아닐까. 왜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60일선인데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350에 떠가지고 이걸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자 61선을 뚫고 올라가서 오히려 350에 빨리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60일 맞고 붕괴해가지고 다시 350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저는 후자를 보는데 아무튼 이 61선이 강한 이 저항이면서 뚫으면은 또 강한 지지가 되는 거죠. 지금 350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아직은 아니지만 월요일장 만약 갭으로 떠버리면은
350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350이 새로운 지지 라인이 되고 355 또 61선을 뚫어버리면은 이것 또한 355도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떨어졌다가 올라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인 어떤 바닥에 있다가 위로 한번 올리는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현재 6월물, 옵션 7월물, 8, 9, 선물 3월물이니까 3월물, 선물 9월물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 주면은 이게 350 위에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물론 355에서 356이 되더라도 아무튼 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지금 미국도 돌아섰고 항생도 역사적인 전저점을 3월달인가요? 한번 형성하고 지금 2000을 계속 붕괴하고 여러 번 했는데 지켜봤을 때는 2000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빠르게 올려버리더라고요. 결국은 홍콩도 한 3번 정도의 바닥 따지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바닥 쪽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양적 완화 쪽으로 가고 있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항생이 위로 가고 나스닥도 바닥 따지고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은 뭐 어떤 돌발 분수에서 항상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상승으로 좀 방향을 틀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입실 금요일 야간인데요. 350일 이 종가였어요. 350일. 근데 이제 350일이 이제 4시에 딱 350을 찍었는데 보시면 4시까지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이 나스닥이에요. 다우하고 이건 다우고 이건 나스닥이고 4시 후에 더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50일에서 이제 끝났는데 그 위에 더 올랐으니까 이걸 반영해 가지고 350일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351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월요일은 미국 그 야간 선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러면 온전히 우리나라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항생이 시작하겠지만 아무튼 월요일은 좀 더 편안하게 방향이 잡혀지면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350일에서 시작해서 치고받고 하다가 쭉 위로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목표가 355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이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351, 350 그 다음에 그 위에 마디가 352.50이잖아요. 그러면 350과 352.50이 월요일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348.90 지난주도 요 근방에 있었어요. 지난주도 종가를 기준으로는 350 근처에 있었고 이번주도 350 그러면 결국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자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데이랬는데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똑같은 위치죠. 그러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일단 뭐 나스닥도 많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올라갈 거라 봅니다. 떨어지기에는 어렵다. 돌발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월요일엔 48이지만 이건 의미가 없고 351, 350, 352.50 자 350일에 끝났지만 미국장이 더
우리나라 야간 선물 거래가 끝나고 1시간 이후에 더 올랐기 때문에 352.50 근처에서 시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351에서 형성해가지고 빠르게 위로 올릴 수가 있고, 아니면 좀 치고받고 하다가 쫙 올려서 352.50도 가볍게 뚫어버릴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있는 시나리오 쓸 수 있겠는데, 아무튼 우리 매매에서는 이제 당일 기준으로는 시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 시장은 전일 종가가 중요하고요. 항생과 나스닥은 전일 종가가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시가가 좀 중요합니다. 시가를 공개하느냐 지지하느냐. 그리고 350이 강한 지지이기 때문에 매도 입장에서는 350을 붕괴하지 않는 이상은 되도록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짧게 1.25, 1포인트 정도 먹고 빨리 나와야지. 매도는 그거 더 먹겠다고 하다가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월요일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가를 딱 하고 갭 뜨겠죠. 물론 이 시가를 붕괴하고 빠지더라도 매도보다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요 라인 350이나 351.25 또는 352.50이 됐을 때 요걸 치고 올라가면 요때 들어가든지, 빨리 들어가시면 요 지지를 했을 때 들어가고 요걸 다시 붕괴하면 빨리 손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시장은 340 지지, 그 다음에 올해 최저점, 장기 저점 마디가 350이었죠. 이게 붕괴되면서 340까지 가버렸으니까 월요일 갭으로 뚫어버리면 350원 앞으로 이제 저항보다는 지지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월요일은 시가 확인, 외인, 기간, 선물 매수 포지션. 외인하고 기간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좀 보통 상승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 포지션이 이제 매수가 맞다고 하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 없고 매수를 해가지고 좀 길게 가져간다. 왜냐하면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우리가 어려운 점은, 단타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은 갭으로 떠버리면 우리가 갭을 못 먹잖아요. 갭을 못 먹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배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방향은 상승이지만 매수를 했는데도 손실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일은 되도록 포지션, 상승으로 포지션 잡아서 좀 홀딩해서 만기까지, 이제 만기가 다다음 주 목요일이 되니까 그래도 7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변수가 없는다고 하면 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355 단기적으로 더 밀어버리면 360까지는 찍고 내려올 수도 있고. 자, 아무튼 다음 주는 일단 월요일은 상승으로 꼭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덴블루였습니다. 성투자합시오. 감사합니다.